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 역대급 하락이 있었죠. 게다가 그 하락의 이유가 증권 시장이 존재한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을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규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는 중국 하락과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바스켓을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대량의 선물 매도를 쌓았고 종가까지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또 장대 음봉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이번 중국 이슈는 아시아권 증시 조정에 국한되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딱 매도 나오기 좋은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장 초반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가 그닥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첫 30분 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도 4,500억은 속도 면에서는 절대 적지 않은 양이었지만 변동성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양 옵션이 고평가되어 끝났기 때문에 그래 콜옵션 프리미엄 좀 빼주고 올라가야지라는 의미에서의 부담 없는 그런 조정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이 홍콩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HKEX에 상장된 H쉐어 지수나 항생 지수는 본장이 10시 30분에 열리지만 선물은 그보다 15분 일찍, 그러니까 10시 15분에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홍콩 증시가 종가 저가로 하락을 마감한 데 이어서 지수 선물이 야간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에 마감되는 야간 거래 시장에서 추가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좀 과한 갭다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법도 한데 오전 10시 15분 동시 효과를 보는데 거기서 또 갭다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락 출발한 시장은 본장 시작할 때까지 손절매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현물 본장은 거의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2%권에서 출발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430선에서 나름 지지를 받고 있다가 홍콩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시작을 하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 분위기는 그래 홍콩 현물이 마이너스 2% 출발인데 여기서 더 밀리기야 하겠어 라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홍콩 시장 본장이 시작되고 나름 빠른 반등이 시작되면서 우리 시장도 다시 430선을 회복하는 등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 했으나 현물 시장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빠르게 걷어내거나 하는 흐름이 없었고요. 게다가 홍콩 증시는 11시까지만 반등을 하고 그 뒤로는 다시 하락을 이어나갔죠. 블룸버그에는 이 차이나 스탁스 텀블 이런 헤드라인이 뜨길래 야 이거 오늘 끝까지 손절매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중국이 빠지는데 왜 우리가 빠지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ETF 투자도 많은데요. 그 ETF 내에 한국 주식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ETF 매도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주식도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시장 하락을 보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 대형주 골고루 줄바따를 맞았죠. 지난주 금요일 이머징 마켓 선물이 롱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과한 손절매가 나와서 마이너스 2.93%까지 밀려서 끝났는데 오늘 아시아 전산장 시작하면서 나름 정상 가격을 회복해서 플러스 1%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가 끝까지 하락을 하자 이머징 마켓 선물은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고 줄창 하락해서 또 마이너스 2%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머징 ETF 매도라든지 아시아 EX 재팬 ETF 같은 데서 매도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한국물도 바스켓으로 처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교차 해지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한국이 대중국 수출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 우리 시장도 꺾일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 우리 시장이 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교차 해지를 하기도 했죠. 특히 한국 시장은 과거에는 선물 거래가 나름 활발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물 시장의 거래가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거래량은 18만 계약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교차 해지 유동성 리스크가 큰 데다가 어제 중국 시장이 주된 하락 요인은
이른바 규제 이슈, 그리고 헝다그룹이 유동성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한국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들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하락은 이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ETF 중 한국물이 포함된 것들이 덩달아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눌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변동성은 장중에 전혀 빠지질 않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변동성이 빠지지 않았고 또 주말 포함해서 나흘이 지났으므로 화요일부터는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시간가치 감소가 반영되어 콜옵션 가격은 제대로 상승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이 하락으로 432.90에서 426.90이라는 나름 6포인트짜리 대형 음봉이 나왔긴 하지만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 430포인트를 회복해서 초반에는 콜옵션이 환매가 나오고 풋옵션이 눌리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옵션 가격 전체로 보면 나흘 동안의 옵션 고평가 현상을 일단 잠재워 놓고 시세가 위로 나오든 아래로든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선물시장 마감 직전 가격이 427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현물 동시효과 끝나자마자 베이시스를 급하게 컨텐코로 바꿀 정도로 매도자들이 빠르게 이익 실현하면서 428선으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현물 대비 마감 베이시스를 플러스 1포인트 그렇게 땡겨놨죠. 그리고 어제 야간 선물 상승분을 고려하면 거의 3포인트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최악의 선택은 뭐냐면 이렇게 빠져있는 프리미엄에 시가부터 양매도를 가득 치는 것입니다. 시가의 프리미엄 하락을 전부 반영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양매도를 치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프리미엄 하락을 보고 양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꼭 시분할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는 동안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또 회복도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증시 자체를 놓고 보면 그냥 가벼운 조정이었는데 스위스 증시처럼 지난주 주말 커버링성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쪽은 적절한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승을 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채권 시장도 초반 1시간 동안만 강세를 보였다가 그 뒤로는 제자리로 내려왔죠. 오히려 통화 시장에서도 달러가 하락하는 등 그닥 강한 리스크 오프가 없었습니다. 물론 달러 하락을 잘 뜯어보면 엔화나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리스크 온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보다는 어제 구리 상승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 중국 허난성 홍수로 인프라 재건 수요가 구리 가격 상승을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글쎄 루머에 의하면 케이먼 소재 회사에서 구리 선물 숏을 대량을 쳤는데 그거를 지금 커버링을 한다고 오버 액션이 일어났다 이런 루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톤당 9,800달러에 도달하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반면 기름은 유럽 세션 초반에 안 좋을 때 그 70.56달러까지 밀린 등 스트레이트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는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에서도 72달러와 71달러 사이를 방향성 없이 오르내렸는데요. 어쨌든 후반 들어서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하자 다시 72달러를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는 중국 이슈에 아랑곳 않고 제자리를 지켰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달러 바스켓들이 월말에 과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커버링이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의 눌림을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 빠지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동성 선물이 최근 3거래 일간을 살펴보면 저점은 이미 지난주에 찍었었고 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제 더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분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변동성 선물이 당월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월물 커브 전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 경고음이 전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실적 시즌이고 유럽 세션에서 5일선을 찍었던 S&P 지수 선물은 유럽이 더 이상 빠지질 않자 빠르게 전일 종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벽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고가를 갱신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는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코멘트를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 초반에 눌림이 있었던 것을 빠르게 회복해서 오전장에 이미 3%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었죠. 오후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다시 상승해서 오전장 고점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별 종목의 실적을 볼 때 이 종목의 반응이
마켓 퍼폼이냐 아니면 아웃퍼폼이냐 언더퍼폼이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켓 퍼폼에 불과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지수 대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나와줘야 또 그게 특히 라지캡이면 라지캡일수록 더 좋은데 그러면 전체 시장을 선도해 갑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렇지 못했죠. 어쨌든 화요일이 슈퍼위크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종가에 시장이 제대로 슈팅을 주는지를 좀 보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변동성은 생각보다 거의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제가 드디어 VIP 샵을 손절매했어요. 손절매를 한 이유는 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해지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하락이면 저는 텐센트나 바이두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옵션 만기 끝나고 그러니까 미국 옵션 만기 끝나고 그 8월 첫째 주에 마지막 언더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프리마켓에서는 마이너스 5% 넘게 하락을 하던 것을 미국 본장이 열리면서는 상당히 많이 회복해서 나름 최악의 가격은 아닌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중화권 증시를 저는 자산에서 한 10%는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좋은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의 특징은 이 초반에 그 눌림에 반발 매수가 이어졌다는 것이고 개별 종목들 다 보면 장 초반에 아래꼬리 많이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마칠 때까지는 시장은 별로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실적 시즌의 특징은 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시세가 급변하면서 본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되는 흐름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이 프리마켓에서 호가가 좋으니까 지수 선물이 같이 쭉 올라요. 그런데 정작 본장 때는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장 때는 가만히 변동성을 죽이고 있다가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특히 이번 주는 메가캡 주식들이 실적 발표가 몰려 있어서 지수 선물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개별 종목 트레이딩은 몰라도 인덱스에 대한 트레이딩은 개별 종목 트레이딩은 몰라도 인덱스에 대한 트레이딩은 사실상 별 재미가 없습니다. 실적 발표 주간이 마무리되었을 때 한 주를 되돌려보면 주봉상 별로 오른 게 없구나.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수 선물 거래보다는 개별 종목이 실적 발표가 마켓 아웃퍼폼을 한지를 관찰하는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켓 아웃퍼폼이 많으면 지수는 결국 레벨업을 해가지만 단순 그냥 마켓 퍼폼 수준이거나 또는 윗꼬리 달고 내리박는 혹은 아예 갭 다운으로 밀어버리게 나오면 이거는 시장이 모멘텀을 상실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베팅은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전일 마감 베이시스를 1포인트 넘게 당겼고요. 야간 선물에서도 크게 당긴 상황이라 외국인들이 평가 손실이 좀 궁금할 텐데요. 초반 30분 동안은 커버링이 나온다고 보지만 그 뒤로는 시장이 구간에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30선에서 한동안 프리미엄 빼다가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인 방향성을 보일 텐데요. 따라서 초반에 무리하게 양옵션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옵션 매수 또한 오후장에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이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제 미국 세션에서 DR들이 초반에 갭다운이 나온 것들을 일정 부분은 반등을 시켜줬죠. 그래서 장 초반에 반등을 얼마나 끌고 갈 것인지를 좀 관찰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등은 반등일 뿐 따라갈 반등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추세적 매수 자리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를 관찰하면서 대응하되 초반에 프리미엄을 과하게 뺄 수 있으므로 양매도는 주의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아주 좁은 박스권이 날카로운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리해서 베팅할 필요 없고요. 또 좀 더 마음 편하게 포지션을 잡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425선을 좀 무너질 때 그때 하방을 잡아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그냥 관망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기름값이 다시 72달러를 회복했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지만 본격적인 시세 반영은 이번 주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먼저 롱과 숏을 늘릴 필요 없어 보이고요. 72달러 후반에서는 콜 매도를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구리 가격이 오늘 추가 상승하게 된다면 단기 매도 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톤당 $10,000를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또 구리 상승이 펀더멘털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이 숏 커버링에 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구리를 매도한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적 하락은 아니고 이번 주의 고점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 매도이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보다는 유럽 세션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